실거래가 조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네. 큰일입니다. 뭐 2018년 가격이 이렇게 막 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많이 일어났었죠. 상승기에 유독 도드라지게 일어났는데 네. 근래에 와가지고 선량한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. 2018년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뛰기 시작해서 19년, 20년, 21년 아주 급등을 할 때 호가를 많이 띄워서 거래를 하고 거래를 취소한 사례들이 꽤 있어서 그 거래 취소된 가격이 장난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받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장난친 사람들이 있죠. 아파트의 가격을 급등시켰던 세력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. 지금 아마 조사 들어갔을걸요? 뭐 이게 지역 불문하고 뭐 서울, 경기권 뭐 등등 뭐 동탄, 송도, 특히 저 광교, 인덕원 이쪽은 그 GTX 선 따라서 막 엄청나게 그 고가 행진을 했지 않습니까? 진짜 가격이 뛰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된 것도 있겠지만 일부러 가격을 최고가로 자꾸 경신을 하면서 이렇게 띄운 것도 있어요. 그런 사례들이 아마 조사하면 지금 다 나올 텐데요. 피해본 분들이 최대한 좀 피해를 복구하는 마음에 그게 이제 2021년 한 8월, 9월, 10월 또 어떤 데는 뭐 한 11월, 12월 2021년 말에 그렇게 버블의 끝자락을 잡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영끌이라는 분들입니다. 최고가로 뛴 아파트를 빚을 내서 내가 지금 안 사면 마치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은 나는 부동산을 영원히 갖지 못하는 아파트를 갖지 못할까봐 겁이 나서 샀던 분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요 갭 차이만큼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. 맞습니다. 어떤 아파트에는 보면은 엘리베이터에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맙시다. 담합하는 거. 네. 어느 부동산은 이용하지 맙시다. 아하. 집단 이기주의적인 발상이죠. 사람들 심리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그 저평가돼 있다. 이런 생각을 해요.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. 다른 아파트는 많이 뛰었는데 우리 아파트는 좀 덜 뛴 것 같아. 그래서 내 아파트는 좀 더 비싸게 거래가 됐으면 좋겠어. 이건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지상정의 마음이거든요.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호가 장난을 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직접 아파트 가격을 띄우는 세력들이 생겨난 거죠. 그럼 그냥 뭐 시세에 예. 자기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예. 아파트 가격을 단순히 띄운다는 생각으로만 예. 그런 어떤 소위 말하면 이건 어떻게 사기라고 보는데 그런 사기를 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. 예를 들어 이제 분양하는 시행사 입장에서 분양할 그 지역의 아파트의 호가를 거래가를 많이 띄워놓는단 말이죠. 그럼 우리는 분양을 할 때 분양 완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20년, 21년에 그 부동산 개발, 특히 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해서 완판 안 한 시행사가 있나요? 거의 다가 완판을 했습니다. 왜냐면 그 지역 인근 시세의 호가나 거래가들이 최고가를 자꾸 경시하다 보니까 분양가에 대비해서 갭 차이가 나니까 이만큼 이익을 보니까 빨리 사라 라는 개념으로 분양률이 되게 높았고 완판했잖아요. 이것도 아마 조사가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시행사나 분양사에서 일부러 그 지역에 최고가 거래를 찍어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분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거래를 취소하는 그런 사례들이 없다고 볼 수 없을걸요. 아마 조만간 조사 발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집단 이기주의를 얘기하셨는데 네.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에요. 네. 이분이 정말 그 좋은 공기업을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시게 됐어요. 예. 근데 아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기간과 금액은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죠.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러죠. 네. 예. 이분이 저기 서초구 설해마을 쪽에 사시는 분인데 네. 그게 지금 동네에 보니까는 시세가 한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. 오. 근데 이분은 더 이상 이 어떤 뭐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감당하기가 어려우신 거죠. 그렇죠.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. 네네. 예. 그래서 이분이 금매로 예. 15억에 내놨어요. 15억에. 실제로. 예.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. 왜 내놨냐? 집단 린치. 문자 오고 전화 오고. 아니, 대한민국은 어떤 재화를 그렇게 사고 팔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내가 지금 급해서 15억에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럼 계속 고가로만 내놓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? 이분의 사정을 생각 안 하고 집단 이기적으로
우리 아파트의 가격을 당신이 떨어뜨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건 집단 이기주의적인 발상이고, 한 사람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단체가 되면 이건 죄입니다. 한 사람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. 그런데 이게 단체적으로 움직이면 이건 조직적인 싸움이거든요. 그냥 깡패하고 조직 깡패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? 그냥 깡패는 개인 혼자 그냥 불한당이에요. 그런데 불한당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의견을 같이 모으잖아요. 조직 깡패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의견을 같이 모아서 그렇게 린치를 하면 이것도 뭐 조직 깡패나 다름없는 거죠. 전 그렇게 봅니다. 깡패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저도 무식한 소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조직 깡패가 무식한 소리였구나. 예. 아니 집단 이기주의가 됐건 네. 악의적인 어떤 사고로서 자 본인만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나쁜 행동을 하건 이런 분들한테 재산을 몰수한다던가 출국 금지를 시킨다던가. 출국 금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. 아 그런 거. 재산 몰수는 우리 선생님은 죄송하지만 저보다 좀 과격하신 분 같아요. 워워 하시고, 그 재산 몰수는 어떤 그 말이 안 되는 거고, 그건 공산당에서 하는 짓이고요. 예를 들어, 과하게 이익을 보거나, 정말 사기를 쳐서 이익을 본 거에 대한 환수는 해야죠. 이게, 어떤 시행사나 분양사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띄웠다면, 이건 정말 부동산 적폐 세력이라고 봐야 돼요. 제가 늘 얘기했지만, 부동산이 정말 하향 안정화돼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. 지금 너무 버블이 심해서 맥주를 따르면 맥주 컵 위로 거품이 올라오잖아요. 그 거품을 지금 싹 걷어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컵 안에는 이만큼의 거품이 남아있단 말이죠. 지금 사실 아파트 가격이 뭐 18억에서 12억, 9억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게 하락한 게 아니에요. 정상적인 가격으로 가고 있다. 그동안 한 20년, 21년 이때 거래된 가격들은요.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정말 미친 거품이었기 때문에 그 거품 때 집을 사신 분들은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더 쓴 겁니다. 만약에 그때 안 사고 지금 샀어요.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금 가격에 만약에 샀으면 수억을 이익 받잖아요. 수억을 안 써도 되는 기회비용을 그때 쓴 거예요.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시세 조정을 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건 범죄다. 네,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예. 왜냐하면 그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끌족이나 마지막에 막차 탄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거라는 거죠. 그게 됐을 때 과연 솔루션은 어떻게 나와야 될지 마냥 부동산 시장을 더 죽여서 아예 하향가로 만들지 아니면은 적정하게 중간점을 찾아서 손해본 사람들은 손해도 좀 보고 이득 본 사람들은 이득 좀 보고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될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. 지금 후자가 기본적으로 시장론이잖아요. 그렇죠. 저는 그 시장론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락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. 모든 건 시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. 시장을 역행하는 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시세 조정이잖아요.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거나 이것도 시세 조정이거든요. 자, 어떤 재화가 있어요. 나는 이 재화를 5억이면 사고 싶어. 살 수 있어, 내 능력에. 그래서 나는 한 5억 정도, 좀 무리한다면 6억이면 사겠는데 얘가 10억이야. 그럼 내가 시장에서 이걸 안 사면 이거는 10억이 될 수 없죠. 매수자가 따라주지 않는 재화는 가격을 형성할 수 없어요.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아파트가 부족하대.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대. 그러니까 사회 심리가 움직이면서 집단 이성이 가출을 한 거예요. 집단 이성이 가출하니까 고가인지도 모르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더 뛴대 라고 해서 막 사들인 거예요. 지금 못 사면 못 살 것 같으니까. 그래서 아파트가 없다고 하니까 강남 보세요. 지하철역 부근에는 전부 다 무슨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져가지고 평당 1억씩 넘는 것들로 분양을 했는데 그것도 20년, 21년에는 완판을 했어요. 지금 미분양 투성이에요. 심지어 완판했을 때 계약했던 사람들 잔금 안 치르고 안 들어가겠대. 왜? 그때 오피스텔 뭐 하이엔드 샀던 분들 그 돈이면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도 몇 억이 남아요.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을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매수자라는 거예요. 매도자는 자기가 부르는 호가일 뿐이에요. 난 얼마 받고 싶어.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 가격이 아니야 라고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그 현명함이 필요한데 지난 19년, 20년, 21년에는 우리가 그 현명함을
전체가 다 잃어버렸어요.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쫓아다녔어요. 그럴 때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고 엄청난 부를 이뤘어요.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동의합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시세 조정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그것이 죄의식이 없어졌고 당연히 부동산은 앞으로 더 뛸 거야 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. 물론 부동산은 10년, 20년, 30년 지나면 더 뜁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하락하는 가격에 사야죠. 더 하락하거든요 앞으로? 제가 볼 때는. 그러면 앞으로 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거의 이제 저점을 찍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왜 저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뭐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전보다는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고요.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약간 그렇지 않나. 정책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크게 반영을 안 하지만 조금씩은 반영을 하고 있어서 약간의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 주고 뭐 1가구 2주택 뭐 3주택 사라 이제 이렇게 많이 완화를 해주니까 지금 또 사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 그 생각이 틀리다는 건 아닌데 지금 부동산 저점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. 아직도 금리가 고금리에서 풀리지 않았고 또 고가의 부동산은 아직도 고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질 폭이 더 남았지 올라간다는 생각은 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. 그 공급량도 그렇고요. 또 제가 하락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하락된 거래에서 거래량이 없어요.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도 사실 어불성설이에요.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하락일 수 있어요.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금리가 고금리에서 살짝만 꺾여주면 하락된 가격에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럴 때 거래량이 많아지면 그게 진짜 하락이죠. 어떤 시그널이 되고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집값은 좀 다시 뛸 수 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사지 말라는 이유는 이 기간을 버틸 수 있느냐,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느냐. 버틸 수 있으면 사라. 능력대로 사라. 후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 사라. 그렇지 않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사도 늦지 않다. 왜 그렇게 서두르냐 라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. 대표님, 저 같은 경우는 하락기이건 아니면 저점을 찍었건 이제 서울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. 예. 이랬을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거래가에 대해서 이 아파트가 진짜 가격이 이게 맞나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. 당연하죠. 그 의구심을 가져야죠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고가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는 내 수준의 고가인 거예요. 그 아파트가 똑같은 가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가라고 느끼지 않으면 그건 고가가 아닌 거예요. 사는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. 매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재화는 매수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. 이 아파트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. 못 들어가는 거죠. 그 집을 포기해야죠. 자꾸 가격이 하락할 때 왜 집을 못 사는지 아세요? 왜 그럽니까? 더 떨어질 것 같거든. 제가 그래요.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멈출 때가 있어요. 그럼 못 사는 거예요. 어느 적정선에 가격이 오면 사야 돼요. 지금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근데 계속 더 떨어질 거다. 더 떨어질 거다. 그럼 본인의 희망 고문, 본인 스스로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에요. 반대로 고가로 올라갈 때는 왜 사람들이 덥석덥석 사는지 아세요? 더 올라갈까 봐.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. 그래서 부동산은 가격을 논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심리가 먼저 축이 기웁니다. 그 축이 기우는 쪽을 가만히 보면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. 그럼 대표님, 그럼 집은 언제 사면 돼요? 본 자신 있을 때,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집을 사는 시기지 뭐 가격만 놓고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.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 수 있어, 자신 있어, 견딜 수 있어 라고 할 때 사시면 돼요. 좀 더 기다리세요. 알겠습니다.